아 맞다. 그러고 유튜브 검색창에 부산 MBC 검색해갖고 들어오면은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채팅도 할 수 있고 예. 지금 버뜩혀 보이소.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가 걱정입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 공식 발표 기준으로 16명 확진자가 나와가 부산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80명, 생존자는 612명이고요. 치료 중인 환자는 252명, 사망자는 16명입니다. 지금 교회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지역 내 N차 감염의 또 다른 촉매가 될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그러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엿새째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에 달해갖고 거리두기 단계를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던데 오늘도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이 교회발 코로나19 상황이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지역 내 N차 감염의 또 다른 촉매제가 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예, 조금 교회라는 특성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모일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마스크 착용하는 거라든지 또는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차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또 노래를 성가를 한다든지 찬양곡을 부르면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험들이 많아서 특히 교계에서는 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어제 다행히 16명으로 해서 10명대로 떨어졌지만 네. 절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16명을 좀 보니까 주로 이렇게 우리 주위 일상생활에서 좀 감염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식당, 맞아요. 예, 식당, 카페, 또 직장 생활 중에 뭐 그리고 학교에서 또는 주점이나 가족 모임. 예. 그래서 심지어는 식당에서는 2m 떨어져 있었는데도 그렇죠. 이게 예, 마스크 벗고 식사를 하게 되니까 그리고 또 비행기를 탔는데 김포에서 김해공항 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거기에서도 떨어져 있었는데 또 감염이 되고 김장을 같이 담궜는데 감염이 되고 그래서 이게 이 바이러스가 우리 주위에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전파력도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다 이제 잠깐 만나서 밥 먹을 때 셋 다 뭐 증상이 없고 하니까 열도 안 나고 하니까 잠깐은 괜찮겠지 했는데 요게 또 맞지. 그래서 지금 여름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또 부산 대학가에서도 이제 신라대학교, 동아대학교에서 각각 3명이 확진 판정 받았더라고요. 대학 방역 요거 이제 곧 방학이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학생 간의 감염 전파가 이루어진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교수 3명 생긴 게 있고 교직원 1명하고 학생 1명이 생겼는데 네. 요걸 역학조사 보니까 가족을 통해서 감염이 되어서 결국 동료들한테 전파가 되는 그런 케이스라서 아마 대량 감염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여기서 또 아셔야 될 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가족들은 밀접하게 지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분들이 특히 동선이 많고 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는 가족들에게는 특히 마스크 벗지 말고 착용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가족끼리 서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좀 특이한 게 867번 환자, 그러니까 부산행 비행기를 탔다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요거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행기 좌석 앞뒤 3열 안에 앉아있던 20여 명이 접촉자로 분류돼서 검사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내는 보통 이제 굉장히 환기가 잘 돼서 마스크 정도 쓰면 괜찮을까 싶은데 양성 판정을 받았네요. 그래서 그게 사실 비행기는 헤파 필터를 해가지고 사실 그런 바이러스도 어느 정도 필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돼 있고 그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걸 특히 신경을 썼는데도 조금 3열 떨어져 있는데 생겼다 해서 저는 조금 걱정하는 게 물론 이제 환경 소독을 하지만 꼭 비행기 안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대기하는 장소도 있을 거고 그런 데서 접촉을 하면서 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비행기에서 그렇게 환기가 잘 되고 거리를 두고 있는데 감염된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또 이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또
손위생도 철저히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기하다가 묻혀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예. 2m씩 딱 떨어져가지고 한 사람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몇 네. 번 지금 출발합니다. 탑승하세요. 그러면은 우르르 몰려서 그 예, 예. 와중에 이제 옮길 수도 있었다. 뭐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래서 뭐 정확한 역학 조사가 나와야 되겠지만 예.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요? 아 그리고 또 이제 부산대 입원 환자 보호자 한 분이 또 확진 판정을 네, 받아가지고 아이고 8층 직원들 전부 검사 받고 그랬는데 다행히 음성이었다면서요. 예, 그게 너무 정말 다행인데 아마 근데 병원 출입구마다 병원마다 이제 출입구에서 열도 체크하고 그렇죠. 증상 유무도 체크를 하지만 이게 무증상으로도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 무증상에도 감염 전파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100%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 보호자분이 사실은 의심스러워서 검사를 했는데 네. 그렇다면은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체 자가격리 수준으로 동선을 최소화시키면서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그 입원해 있는 남편 보려고 이제 병동에 갔던 게 네. 지금 뭐 그 의료기관 한 병동이 폐쇄되고 거기에 계신 분들 뭐 환자분들하고 보호자분들이 다 검사해야 되는 이런 불편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을 방문하기 전에는 지금 본인이 감염된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내가 이건 너무 과도하긴 하지만 내가 감염이 되었을 것을 가정하고 조금 행동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약간 본인의 증상 자체를 체크하는 게 약간 애매해요. 뭐냐면 그렇죠. 열을 안 나는데 좀 목은 아파. 그리고 콧물이 좀 나요. 그러면은 저 콧물 좀 나는데 회사 안 가겠습니다. 내지는 뭐 일상생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는데 그래서 이게 참 그 선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상생활에서. 힘듭니다. 맞습니다. 예, 방송국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 분들이 판단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예. 전 직원이 매일매일 지금 이제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체크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염관리실에서 이게 판단을 해주고 하는데 야, 이게 정말 일반인들은 너무 힘들겠구나. 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정말 마스크를 벗을 상황을 만드시면 안 되고 뭐 만약에 가능하게 된다면은 집에서 좀 쉰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부산시에서도 적극 검사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요즘은 2, 3일 쉬라 뭐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냥 검사하시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검사해서 확인이 증상이 있을 때 검사했는데 음성이면 이거는 거의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아침에 저도 궁금한 게 어느 정도로 아프면은 이거 안 가야 되는 건가 싶은데. 그렇죠. 어쨌든 일단은 마스크는 절대 벗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저는 예. 그러니까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제 몸에 진단 키트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진짜 그렇지, 뭐 많은 바람이에요. 분들 바람이지. 예. 얼마나 진단 키트 검사해놓고 검사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졸여지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이제 뭐 회사나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병원에 이제 가족들이 입원해 있어도 당분간은 가급적이면 안 가시는 게 서로 돕는 거다, 그지? 예, 맞습니다. 예. 아 이제 그리고 이제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미국과 유럽에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했다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근데 모더나도 신청했지만 어제 뭐 많이 뉴스에 나왔을 때 화이자 백신,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영국 통과했죠. 예. 그렇죠. 유럽 전체는 아니고 영국에서만 조건부로 긴급 승인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아마 의료인, 요양원 입소자, 그다음에 고령층 순으로 해가지고 아마 올해 500만 회분 접종 시작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이자 백신뿐만이 아니고 이제 모더나도 곧 승인이 떨어질 것 같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뭐 이런 백신들이 아마 승인이 되면 내년 상반기가 되면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접종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하반기에는 아마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되면 그 코로나 대유행이 미국이나 유럽 쪽이 조금 꺾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요. 이렇게 백신 이야기를 하면 너무 희망을 가지시면서 그렇죠. 이제 좀 우리가 풀어줄 수 있으니까.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마스크가 지금은
최고의 백신이기 때문에 네. 이번 겨울은 절대 백신하고 치료제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되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는 적극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내가 병원에서 백신 맞기 전까지는 무조건.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곳에서는 지금 뭐 최고 수준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 뭐 방역 지침이 백악관에서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제 파이자나 뭐 모더나 막 나오니까 이게 좀 풀어져가지고 그렇게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이 점이에요. 뭐냐면 이제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12월부터 이제 500만 명 맞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가 지나야지 이 사람들이 뭐 항체가 생겨서 이게 좀 진짜 면역력이 제대로 생기는구나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도 한번 맞아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백신을 맞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고 나면은 한 보통 빠르면 2주에서 3, 4주 뒤부터는 면역력이 생겨서 방어 효과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거의 한 60% 70% 정도가 접종이 그 사회에서 접종이 이루어져야지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접종을 한다 해가지고 접종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제 끝났다 생각하시고 마스크 벗어도 되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해도 되고 이래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좀 이렇게 접종이 거의 한 반 이상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정부나 방역 당국에서 지침에 따라서 따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내년 가을 독감 접종 전쯤에 시작을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봐서는 조금 상반기에도 아스트라제네카가 승인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을 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시작될 수 있지만 그래도 집단 면역은 결국은 하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여전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따라 주셔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90%가 면역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효과. 10%는 그럼 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전에 백신 지금 현재 2상 데이터, 3상 데이터를 보면 되게 접종했는데 생긴 분도 중증으로는 넘어가지 않는다. 그게 딱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그냥 중증으로 넘어가서 사망을 하지 않으면 그게 최고의, 안 걸리면 제일 좋고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괜찮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독감 백신은 우리가 40에서 60% 효과 있는데도 우리가 적극 접종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사실 90%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